일부 오피스텔 주거 전환, 왜 중년의 관심사인가?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나의 고민.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최근 들어 오피스텔 주거 전환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올 겁니다. 과거에는 오피스텔이 주로 사무실이나 단기 거주를 위한 투자 상품으로 인식되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1인 가구 및 핵가족화가 심화되면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활용하거나 아파트 대체제로 생각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주택시장의 변화 속에서 내 집 마련이나 투자 전략을 고민하는 중년들에게 오피스텔의 주거 전환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선 중요한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왔지만, 급등하는 아파트 가격 앞에서 좌절감을 느끼는 중년이 많습니다. 자녀의 독립이나 부부만의 공간을 찾는 과정에서 아파트 외의 대안을 모색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오피스텔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파트보다 저렴하고 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은퇴 후 안정적인 월세를 받고자 오피스텔 투자를 고려했지만, 정부 정책이나 시장 상황 변화로 인해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오피스텔을 사무실이 아닌 주택으로 활용하게 되면 그에 따른 세금이 복잡하게 얽혀들어 예상치 못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건물 용도를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의 계산 방식과 세율 자체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은 법규가 자주 바뀌고 해석이 까다로워 일반 중년들이 모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투자했다가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야? 아는 사람 얘기만 듣고 섣불리 결정했다가 후회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당연합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글은 바로 그런 중년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세금 변화를 6부에 걸쳐 상세하게 해설해 드릴 것입니다. 막연한 두려움 대신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2부 오피스텔, 사업용 vs 주거용. 용도 변경이 불러오는 세금의 나비 효과. 중년 여러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순간 단순히 사는 곳만 바뀌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세금 측면에서 오피스텔은 크게 사업용과 주거용으로 구분되며, 이 용도 변경이 마치 나비 효과처럼 다양한 세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세금 변화를 파악하는 첫걸음입니다. 오피스텔을 처음에 취득할 때는 대부분 업무용 또는 상업용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에 비해 높은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급변합니다. 세법상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되는 순간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 주택으로 간주되는 시점부터 복잡한 세금 문제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느끼게 되는 것은 재산세입니다.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분류될 때는 일반 건축물 세율이 적용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이 확인되면 주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세율이 일반 건축물 세율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이는 단순한 계산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별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별표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면 다른 주택과 합산하여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에게 매우 큰 세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오피스텔 하나 때문에 예상치 못한 종부세를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하고 복잡한 변화는 양도소득세 부분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일반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지만, 주거용으로 전환되어 주택이 되는 순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나 다주택자 중과세율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거용 오피스텔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오피스텔이 2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오피스텔이 나의 유일한 주택이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려는 중년이라면 단순히 현재의 편의성만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내가 이미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 향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계획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 부에서는 오피스텔 주거 전환 시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되는 취득세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부 취득세, 오피스텔 주거 전환의 첫 관문,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 피하기. 중년 여러분,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려는 중년이라면 이 취득세가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취득 당시의 용도에 따라 취득세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취득세율이 4%로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포함 시 4.6%. 이는 주택 취득세율 1에서 3%, 다주택자 중과 18에서 12%, 과는 다른 별도의 세율입니다. 처음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주택 취득세보다 높네 하고 생각하며 이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미 취득한 오피스텔을 나중에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 글의 핵심은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추가로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최근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내가 이미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신고하거나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해당 오피스텔은 2주택 또는 그 이상의 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율이 8%, 3주택 이상이 되면 12%까지 폭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업무용 오피스텔의 4.6%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세금 부담입니다. 이러한 취득세 중과는 오피스텔을 아파트 대체제로 생각하고 매수하려는 중년들에게 큰 걸림돌이 됩니다. 주택으로 인정받아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별표 취득 전 반드시 현재 내가 보유한 주택수와 오피스텔의 취득 목적, 주거용 여부, 별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섣불리 취득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취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을 주거 전환 시 취득세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세금 변화입니다. 특히 내가 다른 주택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오피스텔 취득 시 주택수 합산에 따른 취득세 중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부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다른 세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꼼꼼히 따져봐야 할 보유세의 함정. 중년 여러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게 되면 취득세뿐만 아니라 매년 내야 하는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이 보유세는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의 자산 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먼저 재산세의 경우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될 때는 일반 건축물 재산세율 0.25%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면 주택분 재산세율 0.05%, 0.4%이 적용됩니다. 언뜻 보면 주택세율이 더 낮아 세금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세율만을 본 것이고 실제 부과되는 세금은 과세 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면 주택 공시가격이 적용되어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이 공시가격은 실제 시세를 일정 비율로 반영하므로 오피스텔의 가치가 높다면 재산세액도 덩달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 오피스텔의 가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더욱 큰 복병은 바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입니다.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될 때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는 순간 다른 주택과 합산하여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다주택자에게 치명적인 세금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로 보유하게 되면 사실상 2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이거나 비조정 대상 지역 내 3주택 이상인 경우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종부세는 매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래의 세금 부담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중년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킵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면 노후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월세를 받겠다는 생각으로 오피스텔을 보유했다가 높은 보유세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려는 중년이라면 현재 보유한 주택수와 오피스텔의 공시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면밀히 시뮬레이션해봐야 합니다. 다음 부에서는 가장 민감한 세금, 바로 양도소득세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부, 양도소득세, 매도 시점의 희비, 비과세 vs 중과세의 갈림길. 중년 여러분, 오피스텔을 팔아야 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했는지 여부가 이 양도소득세의 액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잘 알고 팔면 세금을 아낄 수 있지만 모르고 팔았다가는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매도 시점의 희비를 가르는 양도소득세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는 일반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6%, 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다주택자 중과세율과는 무관하게 계산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되어 주택으로 간주되는 순간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다주택자 중과세율 등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입니다. 만약 주거용 오피스텔이 내가 가진 유일한 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 요건 추가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1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오피스텔이 나의 유일한 주택이라면 반드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주거용 오피스텔 외에 다른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다주택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추가로 20% 또는 30%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의 경우 20%, 3주택 이상인 경우 30%의 양도소득세가 더해져 세금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게다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적용받지 못하여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피스텔이 언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여부, 실제 거주 여부, 전기, 수도 사용량 등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한 중년이라면 향후 매도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다주택자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될지 명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다음 부에서는 오피스텔 주거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세금 문제와 현명한 대처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6부 오피스텔 주거 전환, 중년의 현명한 선택을 위한 세금 로드맵과 대처 방안.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지금까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복잡한 세금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나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위한 세금 로드맵과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세울 차례입니다. 막연한 불안감 대신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합시다.
1. 나의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가장 먼저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등의 수와 공시가격, 그리고 취득하려는 또는 이미 보유 중인 오피스텔의 정보, 취득가, 예상 시세, 사용 목적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유 현황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나의 총 자산과 소득 현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모든 세금 계획의 시작입니다. 2. 세금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세요.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거나 주거용으로 전환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나의 주택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취득세, 매년 내야 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나중에 팔게 될 때의 양도소득세까지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봐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세금 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예상 세액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세금 부담이 커진다면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3. 주거 전환 시점과 절세 전략을 신중하게 고려하세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만약 다른 주택을 처분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주택자로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양도 시점의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 매매 등 다양한 선택지를 비교하여 가장 세금 부담이 적은 방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4. 관련 법규 및 정책 변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주거 전환 관련 세금 규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뉴스를 통해 최신 정보를 접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부처 홈페이지나 전문가 칼럼 등을 통해 변화하는 내용을 꾸준히 학습해야 합니다. 모르면 손해가 아니라 알아야 이득을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5.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와의 상담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세금 문제는 개개인의 상황과 보유 자산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인터넷 정보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만으로는 나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주거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와 심층적인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나의 상황에 최적화된 세금 계획을 수립하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며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오피스텔 주거 전환은 복잡한 세금 문제를 동반하지만 정확한 지식과 현명한 대처를 통해 얼마든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인 부동산 계획을 세우시길 응원합니다.